얘가 옆으로 너무 많이 썼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건 수평이동, 높낮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구릉지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직군 직업이라는 거는 구릉지대 같은, 충남에 구릉지대가 많죠. 영국에도 구릉지대가 많죠. 경상도는 험산 준봉과 깊은 계곡과 막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직업 구조와 처우 구조가 경상도 태백산맥, 소백산맥 골짜기 같은 거야. 저는 호남이나 충남에 구릉지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부론을 직접 아는 거 보면은 국부론에서는 자유주의다 이것밖에 안 배우는데요. 이 국부론의 중요한 주장이 뭐냐? 국부론이 무슨 주장을 한 책 같아요? 시장을 우선시하고 야경국가 이런 주장하고 수요 공급 가격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시죠? 왜 아담 스미스는 그런 주장을 했을까? 각 개인의 이기심의 발현이 인터리스트의 발현이 국부의 증진에 보탬이 된다. 각자 돈 벌려고 눈에 벌게 가지고 열심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은 나라의 전체의 부가 증진되더라. 이런 게 국부론 아닙니까?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the wealth of the nations. 각국의 부의 본성에 관한 일연구, 국부론. 근데 그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맞습니다. MK 정님.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어서 부르주아의 활동을 귀족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귀족의 그 힘을 뽀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겁니다. 이 책이 그거예요. 국부론의 핵심은, 국부론 안에 있는 중요한 얘기는 길드 배우셨죠? 길드 파괴. 이게 지금 모피아 같은 거예요. 길드 협파. 장인조합이라고 하죠.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요즘 말로 하면 장인조합. 특권 폐지. 특권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정치학 책이에요. 그 시대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장인조합에 특권이 있어가지고 생산력 발전이 안 된다. 나라 발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동한다라는 말은,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시장이 안 먹혀들고 자유경쟁이 안 먹혀드는 저 장인조합의 특권을 뽀개야 시장의 자유경쟁이 먹혀들어서 생산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히트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차 바퀴 납품업. 그 당시에 이제 인구가 늘고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니까 교통수단이 당연히 최인호의 네트워크론, 트래픽론에 따라서 마차의 수요가 많았겠죠. 그죠? 마차 바퀴 납품업이 이게 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장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제 수업을 통해서 마차 바퀴를 잘 만들 능력을 익혔다 하더라도 졸업해서 독립해서 마차 바퀴 만들면 안 돼. 7년인가? 7년 정도 묶여 있어야 합니다. 계속 저임금에 마차 바퀴 만드는 것만 해야 합니다. 이런 특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생산 발전에 방해가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칙이라는 겁니다. 반칙. 자유경쟁이 아니고 반칙이라는 거예요. 예.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그런 일들이 당시에 영국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반자본주의적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자본주의적인 시대에 조응하는 자본주의 철학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날에 길드에 해당하는, 옛날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조합이죠.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특권 영역이 노동계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능력주의를 한번 해볼까?
능력주의가 진짜로 관철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험을 쳐서 능력 없는 애들 잘라야지. 지금 정규직 애들. 그죠? 진짜 능력주의를 하면 너네들 진짜 능력주의의 관철이란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짜 메리타크러시가 능력주의가 정의면 능력주의를 그대로 관철시키면 정규직 자체도 없고 비정규직 자체도 없고 그냥 상시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갈아치우면 돼요. 한번 해볼까? 진짜 신자유주의적으로.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대가 생기는 공사로 도망가려고 하는 놈들이 말이야. 그 성벽 안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와 그렇게 노력합니까? 왜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고용 안정성도 있지만 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 대기업에 가면은 경쟁하느라고 뒤져요. 시간 지나면 승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일만 따박따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동기들을 제껴야 되거든요. 민간 일반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빡세게 경쟁할 자신은 없고 그거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기 1등인 이유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꿀을 빨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멋진 자리의 명함을 보안검색요원이 저 명함을 가지는 거를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으로 그 복지비도 지출받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급여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아니에요. 왜 공시생들이 열받냐?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무지하게 경쟁률 높은 저 자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명함과 유니폼을 입고 저 공부 같은 거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현대자동차 정몽구는 마음도 좋아. 자, 중간 노래 한번 부르고 쉬었다 갑시다.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전선우 우리는 간다. 젊은 넋으로 저간 그때 그 자리.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를. 예. 아니요, 군필 아닌데요. 이건 학생운동 할 때 그 부르는 노래예요. 군필자라서 그 노래를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군면제예요. 학생운동 투쟁가예요. 장미꽃만 봐라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부르던 거였어요. 하여간 그렇고, 예. 그래서 프로사이노스님이 말씀하시는 회사의 실적대로 임금이 책정되면 어떨까요? 당연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사브보다 억수로 크고 스카니아보다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서 중요한 거는 현대자동차 23년 차의 월급이 많은 것은 현대자동차가 사브나 스카니아에 비해서 그만큼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오늘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 MK정님 빙고. 그 높은 연봉이 어디서 온 거냐? 협력업체 피 뽑아서 정규직 월급을 채워준 겁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는 어디서 은행에서 돈 땡겨가지고 갖다 줬나? 아닙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어마어마하게 낮춤으로 해서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쫙쫙 뽑아가지고 내리 눌러놓고 거기서 남은 돈을 현대자동차에 갖다 바침으로 해서 원청사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의 월급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그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게 원가 연동 가격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해할 때 정말 필요한 단어가 원가 연동 가격제예요. 중소기업 착취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돈 많이 줘라.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한테 돈 많이 줘라. 거기까지만 시민들이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배부르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청업체 착취하지 말고 하청업체한테 정당하게 가격을 계산해 주라. 그리고 정당하게 계산된 돈을 반드시 하청업체 사장들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줘라. 까지 얘기해야 주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못 이긴다고요? 보세요. 이기나 못 이기나. 이거는 장구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30년짜리 투쟁이기 때문에 20년, 30년짜리 투쟁이니까요.
원가 연동 가격제는 사실상 별도 법인인 하청사가 한 회사 내 별 사업 부서인 것처럼 회계가 원청사에 완전 공개 장악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은 대기업이 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장부 다 들여다보고 그냥 사장님 월급도 지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예. 직원들한테 월급 올려주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허락을 안 해요. 1차 벤더는 2차 벤더한테 사주는 원료를 비싸게 사주고 싶어도 제 값을 쳐주고 사주고 싶어도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는 올해 이익률을 7%만 가져가라. 6에서 8%를 항상 보장해 줍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모순 구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모여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감추고 있습니다.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세상이에요. 그걸 감추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스웨덴 임금표를 보니까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일이 없죠. 노동 임금 격차를 보니까요. 맞죠? 그건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왜 다른 회사가 될 수가 없냐? 회사의 탄생부터요, 대기업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소기업부터 부품 산업부터 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계공업이 발전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먼저 생기고 그 큰 회사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 친척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는 다 부품 수입해가지고 조립하다가 만만한 제품부터 자기 그 친척들한테 그거를 회사를 다 차려주는 거야. 그렇게 생겨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 발전의 역사가 소중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정도 경쟁력 갖춘 게 영하다고 할 정도죠. 근데 그게 또 100% 나쁘기만 하냐? 좋은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정 시기에 국제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없어. 이게 원가 연동 가격제가 또 장점이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현대자동차한테 사브가 처발린 거예요. 그렇겠구나 싶죠. 국내에서 이렇게 노동을 이렇게 착취했기 때문에 사브에서 저렇게 노동자들한테 보장해 주니까 사브는 망하고 현대자동차는 잘 나가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국제 경쟁력이 현대자동차가 더 센 거지. 그럼 우리는 스웨덴 따라 하면 다 망하겠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스웨덴이 망하지 않잖아요. 사브는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인천 인국공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잘됐다 이게야. 이 얘기를 진짜로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6박 7일이든 7박 8일이든 청년들 1000명과 최인호 혼자서 토론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미통당 다 모이고 민주당이 이런 논쟁이 계속 강화되면은 민주당이 점점 노동 친화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희한하대. 미통당이 이상직 공격을 안 해. 여러분이 미통당 정치인 같으면 지금 이상직 이스타 항공 가지고 매일 떠들 거 아닙니까?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정치적 공세도 하고. 안 떠들어요. 인국공 같은 쓸데없는 것만 떠들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내막이 있는지. 그죠? 원래 양당이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직보다 더한 놈들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주 민주당을 우리가 잘 잡돌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언론도 안 떠들고 민주당도 안 떠들고 미통당도 안 떠들고. 지금 이거는 뭐 정의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태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어야 되는 사태인데 아무도 선택적 보도예요. 황당하죠. 알면 알수록 열받죠. 그러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최인호 TV에 손 꼭 잡고 모여 계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우리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집단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는 출동하잖아요, 출동. 우리는 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의당은 최인호 1인보다 못하죠. 정말입니다. 정의당은 최인호 1인보다 못한 당이에요. 집권 여당으로서 높은 수준의 더 미래 얘기를 왜 못하냐? 팩트체크하면서 치고받고 해야지 더 큰 미래를 안 해도 되거든. 무시무시한 얘기죠. 팩트체크하고 치고받고 해야지, 쟁투로 해야 더 크고 더 긴 미래의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욕을 안 먹거든요.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더 쉬운 얘기하면 이상직이 있고 없고 얘기할 겨를이 없거든요. 민주당에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거 존재를 당이 품고 있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안 가거든요. 즐기는 거예요, 양쪽 당. 제가 보기엔. 정치적 소음을 즐기고 있고 미래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으로서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진짜 중요한 건 이번 그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라는 것은 팩트체크로 싸우는 쟁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주제가 옮아가는 좋은 기회다. 예. 큰 정치로 나가야 한다. 그 좋은 계기다. 그래서 제가 인국공 사태라는 말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견을 합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큰 정치가 필요하고 쟁투하는 정치는 총선 끝났으면 됐어요. 솔직히 총선에서 이겼으면 쟁투하는 정치를 왜 합니까? 솔직히 떠들어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제 말 맞다 아닙니까? 너 그 얘기 잘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통당 애들이 그 인국공 사태니 어쩌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대환영해요. 이걸로 깊이 한번 토론해보자. 결국 문제는 국가가 할 일을 안 해서입니다. 사람들한테도 각각 뭐 조금씩 다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골을 메우는 일을 국가와 국민이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시비가 많고 오해가 많고 드잡이가 많은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골이 깊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골을 국가가 안 메워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공통으로 딱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생하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어떤 데, 국회가 어떤 데 집중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가는 게 진짜 협치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 스웨덴 다른 나라 노동자 임금표입니다. 이러면은 어느 대학 간에 대학을 가네 못 가네로 핏발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임금 분포도가 이런 식이면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예요. 사람들이. 우리끼리 국민들끼리 드자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0.01포인트 차이로 막 공정이네 안 공정이네 칼 들고 막 죽일 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정말 학문할 친구인지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성적 평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은. 현미경적 감시의 핏발선 시선이 없어지면 대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편안하게 이 친구가 진짜 우리 과에 공부하러 온 친구냐 아닌 친구냐라는 거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수시, 입시, 수시, 정시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역사를 움직여요.